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경매로 비도시 면지역에 공장을 인수했는데 그 진입로가 사유라고 해서 없어져 버린 사례입니다. 질문 내용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계획관리지역 내에 된장 공장을 경매로 최근에 낙찰을 받았는데 2005년 최초 공장 건축 허가 시에 진입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도로가인데 한쪽은 국어고 한쪽은 사유인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장 소유와 이 진입로 소유자가 다 한 사람 거였는데, 자, 공장만 따로 경락을 이번에 받았고, 이 진입로는 또 타인 건데 이 진입로도 또 다른 사람이 사서 도로 일부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그 현황도로 소유자가 자기 땅은 막아버리고 또 일부는 그 국어기 때문에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데, 전체 현황도로가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이 공장까지 전체의 그 현황도로의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그 소유자가 그 진흥구역 위에, 그러니까 현황도로 위에 농업인 주택 허가를 받으면서 그 현황도로의 절반이 대지에, 농업인 주택 대지에 포함돼 가지고 현황도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현황도로를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공장으로 자동차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자, 답변 보겠습니다.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 도로 지정 등 배타적 사용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가 아니므로, 비도시 면적은 지정할 권한이 없으니까요. 아니므로 소유자가, 현황도로 소유자가 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에서 지자체 장인 허가권자에게 위임한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였다면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현황도로의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사유라도 소유자 스스로 진입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청에 요청한 공익성이 있는 도로이고, 이미 공장이라고 하는 타인이 통행로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관련 부서는 다음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지금 그 윗부분에 있는 진한 선으로 직사각형으로 있는 부분이 농업인 주택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농업인 주택 배치도입니다. 이거 누구나 뗄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이 16m 도로이고, 그리고 16m 도로에서부터 그 농업인 주택으로 가는 그 현황 도로가 저 위에 있는 공장을 2005년도에 허가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현황 도로이고 4m 도로이고, 그러나 비도시 면적이니까 도로로 지정을 못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 농업인 주택은 2019년에 허가받아서 2020년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 기준에 맞게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 잘못됐느냐? 첫째, 비도시 면적은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2006년 5월 8일까지 사후신고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사후신고 건축물 여러 번 얘기했죠. 비도시 지역은 2006년 5월 8일까지는 2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농지에다 지을 때는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건축물 지어놓고 가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축물 대장을 기재해 달라고, 대장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던 시절이 2006년 5월 8일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후는 모든 건축물은 이제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작아도. 자, 그런데 2003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합해지기 전까지는 비도시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건축법 진입로 규정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어서 2005년도에 공장을 허가할 때에 그 진입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그 현황도로를 말합니다. 2차선 포장도로에서부터 저 공장까지 상당히 긴 거리인데요. 한 50여 m 되는 그 이상 되는 거리인데, 그 현황도로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행정지도를 건축가는 못했다는 겁니다. 비도시 면적이었으니까. 자, 그러나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현황 도로는 2019년도 농업인 주택이 허가되면서 그 대지에 포함돼서 없어진 것이므로 2019년도 건축가에서는 현황 도로가 줄어들면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는지 엄밀하게 검토해서 공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건축가는 2019년도에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허가받은 공장의 진입로를 없애버리면 도로를 없애면 공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이미 개설된 통로를 보존해야 되는 것도 공익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의무가 건축가한테 있었던 건데 못했다는 거죠. 2019년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 및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건축에만 있습니다만은 형질 변경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만 따로 들어가면 이 건축도로법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와 같이 들어가면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습니다.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너비 4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되 1,0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일종근생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시설은 기존의 마을길 및 농로로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 도로는 2005년 공장 진입로로 허가된 것이므로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도면을 보면 4m 도로를 확보해서 허가권자한테 제출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및 실제 현황도 4m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농업인 주택 허가 시에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는 공장 부지가, 그러니까 윗집의 건물, 지금 없어져 버린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위에 된장공장 얘기합니다. 공장 부지는 3,567제곱미터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617.9제곱미터이라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필수라는 것을 건축가는 농업인 주택 허가할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2-1-7 가로1 동그라미 1에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현황 도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건축가도 그렇고 개발행위 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없어진 현황 도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의 일부에 존재하였는데 당시 허가권자, 그러니까 농지전용부서를 말합니다. 농지전용부서는 그 필지에 농업인 주택을 허가하면서 이 현황 도로를 제척한 건축 도면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사유라는 이유와 공장 위에, 그러니까 저 우회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공장 위에 지목이 도로인 현황 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지금 아래쪽에 공장 허가 받을 때 만들어졌던 4m인 현황 도로를 농업인 주택 대지에서 제척하지 않고 잘못된 허가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장 허가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스스로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익성이 있는 통로가 되므로 그 소유자라도 함부로 없애면 안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17-74-320을 유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당시 대지 및 진입로가 본인 소유였다면 사용락이 없죠. 그러니까 2차선 포장 도로에서부터 현황 도로를 거쳐서 저 위에 공장까지 3,567제곱미터 면적의 공장까지 있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다면 사용락이 없었겠죠. 그리고 그 비도시 면적이니까 도로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다고 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 없다, 포기되지 않은 사유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2005년 허가권자는 이 현황 도로를 공장 진입로로 판단해서 건축 허가를 하였을 것이므로 2019년 농업인 주택 허가 시에
강제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시 없지만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이 현황도로 부분을 재척하고 보존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도 보호해야 하고 주민들 간의 분쟁도 해결할 책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첫째, 공장은 위쪽에, 그러니까 공장은 윗부분에 북쪽에 지목이 도로인 국토부 소유의 도로에 접도하였으므로 그 사실상 도로, 지목이 도로로 공장은 통행이 가능하다면서 농업인 주택 허가에서 이 현황도로를 없애버린 겁니다. 2005년에 진입로로 봤던 도로를 없애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너비 4m인 현황도로가 없어지면 그 공장 소유자는 윗부분, 우회도로로 볼 수 있는 윗부분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유이면서 그 너비 또한 4m가 되지 않는 현황도로로는 건축법 및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졸지에 맹지가 돼버리고, 맹지가 되면 막대한 재산권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을 것이므로 건축가는 북쪽에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밑에 현황도로는 사유지라 대지로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위법한 허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가는 3,567제곱미터의 공장 부지의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법의 기준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보고 그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거죠, 허가권자는. 자, 두 번째, 농업인 주택은 농지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건축물로서 농업진흥구역인 경우에는 660 미만으로만 허가되는 농업용 시설이므로 660까지만 허가되는 농업용 시설이므로 개발행위가 기준의 진입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농업용 시설은 사실은 건축법이나 개발행위허가에서도 좀 유연하게 봐야 된다는 거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 현황도로는 2005년에 공장 진입로로 허용됐고, 또한 지난 14년 전에 개설되어 지난 14년 동안 잘 사용되고 있는 공익시설입니다. 비록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농지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현황도로를 지킴으로써 얻는 공익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기존 통행로 및 개발행위허가의 진입로 확보라고 하는 그 공익이 더 클 것이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현황도로는 보존했어야 합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허가권자는 지금이라도 2005년 그리고 2019년 허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민원실무위원회들을 통하여 복합 민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현황도로 이용자와 또 현황도로 소유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모두 만족할 방안이 있을 겁니다. 즉,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통로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먼저 지자체 문서로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입니다. 현황도로가 없어져서 공장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것이 예상되는 이 현황도로 이용자는 먼저 지자체로 문서를 보내서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그 의견도 애매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감사부서에, 그 지자체 감사부서에 고충민원을 제출할 수 있고, 또한 국민권익위 등의 고충민원을 신청해서 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현황도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행로를 막는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고, 또는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해 보아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보다는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건 민사소송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기존의 현황 도로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권리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허가를 하는 허가청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 나서줘야 하고, 또 진입로를 이용해야 되는 공장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은 현황도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다 안 되면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통해서라도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공장에는 대형차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